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날 대답 형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오신 시민들께서 여수 정책을 잘 이해를 했다. 또 제 생각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한다. 예,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도 하고 또 시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된다. 우선 201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적으로 이거를 치러야 되고요. 화태 백야의 연도교 사업이 대형 사업이 가고 있고 앞으로 여수남해 해저 터널 사업이 간다거나 이런 국가 중요 대형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예산을 다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 박람회장 사후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일촌 2산단 그 산단 조성을 좀 빨리 해야 된다거나 우리 여순 사건의 기념 공원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지역과 경합이 될 수 있는데 추진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형 사업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중앙부처를 움직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특히 기획재정부에 근무를 오랫동안 했었고 또 시장 경력도 있고 여수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그래도 잘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한번 출마를 해서 우리 시를 역할을 해보자. 이래서 나선 것입니다. 선박람회 1000년도 예산이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도 힘들어지거든요. 예산 담당 부서의 국장, 과장하고 우선 상황을 파악을 해봤어요. 직전에 세계 잼보리 대회에서 세계 대회를 엉망으로 치렀는데 또 세계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근데 잼보리 대회하고 선박람회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오해를 풀어라. 그러고 꼭 예산을 그걸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수시의 그런 박람회에 대한 기대, 그래서 호남에 대한 뭐 차별의식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노력을 많이 했겠죠.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8억 6천이 다시 전체가 다 반영이 됐죠. 직접 예산도 편성해보고 또 관리자로서 예산을 심의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이번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지 못한 세력들하고는 저는 단호히 소통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또 프레임을 씌워서 제가 오해를 많이 받게 됐는데 뭐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소통을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된다 하는 자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이라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반감을 불러일으킨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낭만포차 이전, 또 영화 세트장 건립, 그것도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남산도 민자유치하자는 것을 제가 우리 시민들 여론에 따라서 자연 친화형으로 개발을 했다거나 망성리를 LH 개발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걸 아주 적극 추진했는데 아마 반감을 산 부분이 있을 것이다. 4년 임기 중에 코로나가 2020년 1월 달에 와가지고 제 퇴임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 2년 반 동안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과 만나는 모든 행사는 중단, 취소이 됐고 또 심지어는 우리 시민들 만나는 것 자체도 서로 좀 꺼리던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시장에 얼굴도 참 안 비친다. 이런 오해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이라.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인데 2020년 11월 달까지는 여수가 코로나 확진자 제로입니다.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막 나오고 시민들 어려워질 때 재난지원금만 투입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말 가면서 좀 어려워졌고 2021년 1월 달에 그때 설이 들었습니다. 그 설 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25만 원 1인당 재난지원금을 드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여론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늦게 줬다. 또 심지어는 안 줬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부정적으로 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요즘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오해가 많이 불식이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반성을 합니다. 공무원들도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 낭비가 없고 한 공간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팀워크가 생겨서 좀 어려운 일도 우리 같이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한 곳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소동 청사 문제인데 저는 여소동 청사는 처음부터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라. 그게 대원칙이었고요. 오히려 그 테니스장의 중부 보건지소를 신축을 해라. 지금은 아마 알기로도 우리 저 민선 8기에서 별관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반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행정업무 처리가 빨리빨리 되고 또 조금 어려운 그런 민원도 잘 해결이 되고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 청사 문제죠. 4년 동안에 그런 문제도 파악하고 서로 이견도 조정해서 방향이 잡히면 남은 4년 동안에 그런 거를 서로 합심해서 실현해 가는 그런 기간이 돼야 된다. 근데 여수가 연임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전통이다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은연중에 시장은 한 번만 하는 것 이렇게 잘못 인식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로 보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여수 시민, 여수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눈앞의 성과 이것만 생각하고 자기 정치적 이익만 생각해서 결국 시민 갈라치기 하고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분열을 초래해서 지난 4년간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여수가 가불이 합구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국회의원 이 두 분 간의 정쟁이 아주 극한치를 그때 보여준 것이죠. 여수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다투고 갈등하기보다도 우리가 협의하고 또 협치해서 하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누군가가 발휘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시의원이면 시의원, 도의원, 시장, 또 우리 시민사회까지도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리더십을 누군가가 발휘해서 여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 이렇게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통합을 도시로서 생태적으로 갖고 있는 갈등 구조인지 몰라도 그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시민들한테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이로우냐 해로우냐. 내가 당장 정치적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비록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손해다 이 말입니다. 도시가 발전이 늦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정치인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시민들이 자기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후보에 대해서 정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참여할 것이고요. 국회의원이 됐건 뭐 선출직이라는 게 우선은 능력이 다 검증이 돼야 되고 과연 그 자리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다 검증이 돼서 인정을 받는 사람한테 투표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출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면은 뭔가 이게 제도가 잘못됐지 않았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빨리빨리 사후 활용안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경도 개발이 진행되다가 지금 중단돼 버렸잖아요. 네. 하양지구, 그러니까 오랫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관광 레저 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사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좀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데를 빨리빨리 가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여수가 석유화 국가 산단에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율촌 1산단의 여수 쪽 그 구역은 다 거의 소진이 다 돼버렸거든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율촌 2산단. 그걸 어떻게 성토를 해서 빨리빨리 산업용지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 산업도 유치를 하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도 만들고 시급한 문제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만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트렌드는 탈탄소입니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우리 산단의 경영이 가동이 중단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년, 20년 뭐 그 이상을 내다보고 우리가 다른 산업 구조 고도화를 해 간다든지, 국가도 R&D라든가 그런 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가속화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령 사회에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전부 지금 각종 요양병원이다, 요양시설이다 해서 모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돼 있는데, 노인 일자리 같은 거, 건강이 있으시고 활동할 수 있는 분한테는 소액이더라도 그런 소득 기회 이런 걸 이제 부여하는 거, 노동도 못하는 어르신들은 사회가 케어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그런 과학기술, AI 기술을 가지고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대체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부터 자기 권한을 너무 남용하지 않도록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공천도 받고 당선이 되는 그런 시민 공천 제도 도입해야, 그래야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충성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저는 꼭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의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잘못된 점을 낱낱이 지적을 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회의원들도 전문성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여수 문제 돌아보면은 아주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국책 사업,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고, 또 앞으로 여수가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저 권오봉이가 중앙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런 경험, 또 시장 4년을 지내면서 시의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또 우리 여수가 해결해야 할 숙제를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 권오봉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